한때 일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신도시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바깥에 이런 도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웠습니다. 넓고 정돈된 아파트 단지들, 쭉 뻗은 대로 잘 가꿔진 공원들, 서울의 복잡한 골목과 빽빽한 건물들에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일산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살면 삶의 질이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일산의 아파트를 장만한다는 건 중산층으로 올라섰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공기도 맑고 교통도 나쁘지 않고 서울에서 충분히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 서울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시. 일산은 많은 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쇠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후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이야기, 상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다른 신도시들과 비교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왜 일산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올까요? 한때 최고였던 일기 신도시는 왜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대한민국 도시 구조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일산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산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도시 구조 전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시는 영원히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먼저 일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사랑받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산의 전성기를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집값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서울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법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1989년 분당 일산 평촌 3 본중동 5곳의 일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산은 서울 서북부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구상됐습니다.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불과 몇 년 만에 일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도로가 놓이고 학교와 병원이 생겼습니다. 1992년, 1993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산은 대한민국 신도시의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무엇이 일산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가장 먼저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서울에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좁은 골목들과 달리 일산은 넓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호수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대규모 공원은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호수공원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그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도시 안에 자연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서울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면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안팎이면 됐습니다. 서울 안에서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학군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학교들, 정돈된 교육 환경,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산층 가정들이 일산을 선택했습니다. 교육에 신경 쓰는 학부모들이 모이니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산은 잘 사는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산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계획도시. 그 정돈된 이미지 자체가 일산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일산이 지금 쇠퇴 이야기를 듣게 됐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 구조적 변화가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자체가 나이를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시도 결국 나이를 먹습니다. 일산이 개발된 게 1990년대 초반입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가 됐습니다. 아파트는 새로 지어졌을 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이 노후화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낡고 배관이 오래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인테리어는 그때그때 고칠 수 있지만 건물의 구조적 노후화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새 것이 더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새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일산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물론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건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죠. 하지만 재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일산의 일부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행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신도시들과의 경쟁입니다. 사람들은 더 새롭고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1990년대에 일산이 최고의 신도시였던 이유 중 하나는 경쟁 상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기 신도시들이 대표적인 수도권 주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기 신도시들이 등장했습니다. 판교, 동탄, 광교, 위례. 이 도시들은 일산보다 훨씬 새롭고 현대적입니다. 판교는 IT 기업들의 집적으로 직주 근접의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1에서 집까지 가깝다는 장점이 젊은 직장인들에게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광교는 수원용인 일대의 넓은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동탄은 삼성전자 주변의 수요를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신도시들이 등장하면서 일산이 가졌던 경쟁 우위가 희석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일산만이 선택지였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더 좋고 더 새로운 대안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좋은 대안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는 서울 중심 구조의 심화입니다. 일산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 중 하나가 서울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울 바깥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직장과 주거를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특히 강남의 집중도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대기업 본사들, 금융회사들, 법률회사들, 의료기관들, 교육기관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들이 서울에, 그 중에서도 강남과 도심에 집중됐습니다. 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더 가까이 살고 싶어 합니다. 일산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산에 살겠다고 결심하려면 그 이동 시간을 감수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졌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줄었고 경쟁 신도시들은 강남에 더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인구 고령화 문제입니다. 일산에 처음 입주한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990년대 초반에 30대, 40대였던 분들이 지금은 60대, 70대가 됐습니다. 그 자녀들은 성장해서 독립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있는 일산에 그대로 정착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직장이 있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일산의 인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비중은 줄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 학교 통폐합이 생깁니다. 실제로 일산 지역에서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때 교육 환경이 좋다는 이미지로 가족들을 끌어당기던 일산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상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소비층이 원하는 식당, 카페, 문화 공간들이 줄고 고령층이 이용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중심으로 상권이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가 도시 전체의 활기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상권의 변화입니다. 일산에도 한때 활기찬 상권이 있었습니다. 라페스타, 웨스턴동 같은 복합 쇼핑 공간들이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역 상권들도 나름의 활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소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됐고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굳이 쇼핑몰에 나가지 않아도 원하는 걸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일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일산 상권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감각적인 가게들이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권이 더 정체되고 상권이 정체되면 젊은 인구가 더 오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GTX와 재건축을 둘러싼 기대감과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일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개통과 노후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GTX 노선이 개통되면서 일산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이것은 분명 일산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 일산을 다시 주거지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건축도 기대 요인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되면서 일산 구축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도시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도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GTX가 개통됐어도 실제로 일산 집값이나 인구 유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재건축도 계획이 발표되고 실제로 완성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규제 변화, 사업성 문제, 주민 갈등 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산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일산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자는 겁니다. 일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전보다 유동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 공실이 늘었다는 이야기,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상권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걸어보면 세월이 느껴집니다.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 그때 심어진 나무들이 이제 울창하게 자랐습니다. 나무가 커진 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고 주차장은 그 시절 기준에 맞춰 설계돼 있어 지금은 좁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시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는 젊은 가족들이 살고 어느 동네에는 노년층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 주변 소아과나 학원들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산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일산에는 여전히 강점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프라가 있습니다. 도로, 학교, 병원, 공원.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공원입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교육 환경도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괜찮은 학교들이 있고 학원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역사가 쌓인 도시 특유의 안정감도 있습니다.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됐고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쇠퇴와 변화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쇠퇴는 돌이키기 어려운 내리막을 뜻하지만 변화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산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쇠퇴라기보다 도시 수명의 어느 지점에서 겪는 전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음 30년의 일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일산의 이야기는 사실 일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것도 정체되는 것도 쇠퇴하는 것도 모두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는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는 위축됩니다. 1기 신도시들이 만들어진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인구가 늘고 있었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신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산만이 아닙니다. 분당도, 평촌도, 삼본도, 중동도 같은 1기 신도시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방 도시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수도권 안에서도 선호 지역은 더 집중되고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은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흐름. 이 흐름의 한 단면이 일산에서 보이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한 부동산은 없습니다. 한때 최고였던 일산이 지금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도시도 현재의 위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은 입지가 10년 후에도 반드시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시 구조가 바뀌고 인구 흐름이 바뀌고 인프라가 바뀌면 부동산의 가치도 바뀔 수 있습니다. 도시도 경쟁합니다.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접근성, 더 새로운 시설을 갖춘 도시들이 계속 생겨나는 한 기존 도시들은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도 기업처럼 변화하지 못하면 뒤처집니다. 일산의 변화는 대한민국 도시 구조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 뜨고 있는 2기, 3기 신도시들도 비슷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왜 저 도시는 예전 같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의 수명이고 인구와 소비와 경제가 맞물려 움직이는 도시의 본질입니다. 일산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재건축이 진행되고 GTX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선택들이 쌓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도시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모두 변합니다. 일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